자,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여시면 현지 지금 개껌 먹는 거 아니죠? 소세지인가요? 아, 개껌이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민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화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습니다. 민담이라는 것은 구체적 증거물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든가 교훈을 주는 이야기, 이러면 충분합니다. 전설은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돌이 있거나, 그쵸? 용수와 며느리바위 같은 경우를 보시면 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 증거물로서 나타납니다. 신화는 구체적 증거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포괄적 증거물, 국가, 민족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신화의 범위가 가장 크고요. 보통 신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국 신화로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민담 두 개를 한번 연달아 보도록 하죠. 지금 질문이 있네요. 네, 하세요. 전설 중에서 네. 옛날까지는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판다. 그런 수는 없다. 이런 전설은 없어요. 아, 증거물이 없는데 증거물이 없어진. 증거물이 없어지? 여기에 있었었다고 한다. 그런 예가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냥 있었었다. 네, 지금은 없다고 한다. 그렇게 있고. 그런 얘기는 내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애매한데요. 그거는 민담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없으면 그게 지어낸 얘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물론 뭐 증거물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은 백제인이었습니다. 백제 설화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주몽신화라든가 유리왕 설화 이런 것들은 고구려 쪽이죠. 여기 백제 쪽이네요. 저희 구미설화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있었을 수도 있고. 언제까지 했었을 수도 있고 그것만 해. 이건 언제 했지 우리가? 어떤 거 하지? 이걸 눈 뽑아버리는 유명한데 모의고사에서 했었나?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 도민은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천에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잠옷 의리를 알며 그 다음에 밑줄 할게요. 그 아내는 아름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예뻤기 때문에 왕이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 고초를 겪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이 뺏어가려고 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설화를 뭐라고 합니까? 관직에 있는 놈들이 백성에 있는 민간의 여자를 뺏어가는 뜻이에요. 관, 탈, 민, 여형, 설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춘향전 같은 거를 보시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춘향전도 비슷합니다. 물론 그건 설화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름다우면서도 뭐가 있어요? 절개가 있대요. 절개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절개라는 것이 바로 이 설화의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루왕이 듣고, 자, 계루왕에다가 세모하시고 나쁜 놈이거든요. 반동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루왕이 듣고 도민을 불러 말하기를 무릇, 자, 무릇에서 꺽쇠 여시고요.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깨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드물 것이다. 라면 정절을 최고라고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다르겠지. 윤리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점. 여성 및 좀 넓게 본다면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어요. 사람을 못 믿지. 네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미가 말합니다. 사람의 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뭐 일부 인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밑줄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도미는 인간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사람을 믿어요. 평소 차 안 갖고 왔어? 네. 아 예. 자요? 네. 왜 자를 게 뭐예요? 줄을 그을 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안 쓸.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고요. 그만 좀 해. 아, 왜 계속 또 뭐 할 수 있게 말할 수 헷갈려가지고 계속 자. 그냥 말할 때마다 나와요.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면 도민을 머물게 하고 가까운 신하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 종자를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다. 가짜 왕이 와서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밑줄 도미야 내기장기를 두어 이겼다. 그러니까 너는 물건처럼 내 거야 뭐 이런 거죠.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내일은 너를 데려다 궁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지러이 불려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국왕에게 망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그리고 밑줄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쳤고요. 하고 올라와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 않았어요. 나름의 재치, 위기를 벗어나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종은 좀 불쌍함. 후에 게르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놓아요. 도미를 꺽쇠 도미를 죄로 얽어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 위에 띄어보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였는데 받아보시면 지배계층에 횡포가 드러났구나.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믿고 허락하였다. 에휴 왕도 좀 바보야 그치? 부인은 바로 도망하여 강 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보며 통곡하는 중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천신의 손자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뭐 이러면서 자라난 물고기 한번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호련히 한쪽의 배가 물결을 따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와 이런 우연성이 있나? 어떻게 갑자기 배가 와? 그 배를 타고 천성도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어이구 이렇게 만나기도 하네. 풀뿌리를 깨워 먹으며 다시요. 풀뿌리를 깨워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 아래에 이르니 고구려로 갔네. 이러니까 주먹이로 연결되는 거야.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았어요. 결국 잘 살지 못했습니다.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민중들이 결국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중들의 건강한 삶의 윤리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나온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배계층은 못된 놈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도미 안에는 도미에 대한 정절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관탈 민녀형이라고 했습니다만 열녀형 서랍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문단을 볼게요. 나문단은 그 왼쪽에다가 이것부터 쓸게요. 신물 설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신물이
아 선생님 갑자기 막 속이 안 좋아서 신물로 막 이 신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물은 뭐겠습니까? 신적인, 아닙니다. 새로운, 아닙니다. 믿음의 증표가 있는 거예요. 신물. 이게 어떤 물건이 있는데 믿음의 증표로서 서로 나눠 갖는 거 있죠. 보통 뭐를 나눠 갖는지 알아요? 머리 거울. 네, 뭐라고요? 죄송해요. 가격이, 네, 자. 거울을 나눠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신연. 그 이름도 특이하죠. 성이 설이고 이름이 시녀가 아니고요. 설시성을 가진 여자라는 뜻입니다. 설신연은 윤리의 평민 여성이다. 아마 뭐 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에. 비록 현미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지체가 낮아요. 가난하고 지체가 낮은 고단한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예쁘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행실이 의젓하였다.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다. 아, 거의 뭐 아주 그냥 미모가 뛰어난가 봐. 진평왕 때, 신라 때네. 그 아버지 나이가 많은데도 정곡에서 바로 하세요. 수자리 살철에. 수자리의 뜻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수자리라는 것을 서야 할 때가 있었구나 라는 시대적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서 그렇 차마 멀리 떠나버릴 수 없고 또 여자의 몸이나 대신해 갈 수도 없어 극심하게 법리에 가면 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뮬란이 있었죠. 뮬란처럼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 않습니다. 이때 사령부의 젊은이 가실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마음가짐은 고든 남자로서 이걸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에 공통점 같은 게 눈에 보이죠.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둘 다 이제 민중계층이죠.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신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이게 용기가 없으면 안 돼. 마음에 들면 어느 정도는 직진 좀 해줘야 됩니다. 설신녀가 아버지가 들과 종군하게 된 일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이지만 용렬하다는 것은 변변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표현이겠죠. 일찍부터 의지와 기계로서 자처해 왔으니 불충한 몸으로. 불충하다는 것은 보통 효자가 아닐 때 쓰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못났다. 그런 겸손한 표현이죠. 이 못난 몸으로 아버지 일을 대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설신녀가 매우 기뻐하여 들어가 아버지에게 구하였다.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하여 가려 한다 하니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어 누추하였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 가신이 두 번 자라도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거늘 진정을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가신이 물러나고 혼인하니 기약을 정하니 설신녀가 말하기를 다음 쪽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창졸간에 창졸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그대가 수전에 살러 갔다가 교대에 돌아온 후에 나를 받아 성리하여 늦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결혼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면 돼. 미루면 안 돼. 모든 일은 무조건 오늘. 하기 싫은 일은 내일. 자, 그리고 거울을 가져다. 거울 네모하세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물이라고. 신물. 거울을 가져다 절반씩 나눠 각기 한 조각씩을 가시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쉼표를 삼는 것이니 후일에 합하여 봅시다라고 하였다. 가시는 말 한편에 가지고 있었는데 설신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천하의 좋은 말이니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라고 채찍으로 막 쳤더니 그 말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6길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혀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어떤 재치 이런 거랑 또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자, 지금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이 되게 하시오 하고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왠지 뒤에 이 말을 타고 막 찾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알겠어요. 뭐 들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마침 밑줄
나라에는 사유가 있어 군사들을 교대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사정이 있다고 3년을 6년으로 만들어버려. 부정한 현실. 이거는 마치 여기 남학생도 3명이 있지만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1년 6개월인데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3년 해라 그러면 하겠냐? 짜증나지? 그러면 안 돼요. 부정한 현실이죠. 가하실은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기를 처음에는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밑줄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실가야 되겠다. 야 이런 배신 때리네. 자기를 위해서 갔는데 이 나쁜 놈. 그래서 혈신녀가 예전에 아버지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가실과 굳게 약속하였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중구나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경에 바싹 까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에 아가리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시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거짓이죠. 거짓. 약속을 어기는 거야. 시건하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고 하여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 하여 비밀히 마을 사람들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이미 나를 정하여 그 사람을 맞아들이니 설시전을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마을관에 가서 가신이 두고 말을 보고 이제 타고 가면 될 것 같아. 그치?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끝났어. 이제 말은 더 이상 기능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정도였어요. 이때 가실이 교대에 왔는데 뼈만 남고 마르고 옷이 남루하여 집안 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 했다. 가실이 바로 앞에다 쪼개진 거울을 던지니 설신녀가 받아가지고 소리내어 울었으며 아버지와 집안 사람도 모두 기뻐하였다.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하여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하였다. 이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났지만 누군가에게 비극입니다. 누굽니까? 본인을 예정.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남자는 무슨 죄야? 그 남자가 불쌍하네. 여러분들 거기 뒤에 있는 문제는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어요? 네? 뭘 벌써 쉬는 시간? 뭐 했다고 두 쪽밖에 안 했는데 지금. 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고등상문 2번 구복 여행이 나왔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야 진짜 재밌다. 여러분 이거는 용서와 며느리바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다니까 선생님 그럼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네 알아요.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다고요? 몰라요. 자 고전상문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용서와 며느리바이와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야기가 어찌 되느냐 하면 이거 똑같죠? 옛날 이야기를 말로 해주는 구비문학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구어체 구비문학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그 이야기가 어찌 되느냐 하면 그 전에다 밑으로 왔네요. 이 그 전에라는 말을 보면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시간적 배경이 나왔죠. 이게 민담의 특징이에요. 민담은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했죠. 어느 마을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전설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 전에 사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해서 각진가로 열어요. 농사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농사 안 지은 때보다도 더 가늘고 가난하게 산단 말이지. 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복을 찾으러 가요. 부복 여행의 계기가 나오죠. 내가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으면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 그리고 집신을 삼고 살면 빽거리는 되는데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는 이제 가난하게 사는데 집신을 만들면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중 끝의 아들이 막내죠. 한날은 아버지가 말하기를 난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왜 우린 복이 없느냐고 원정을 가겠소.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하소연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난 하소연 좀 해야 되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에이 미친놈 네가 하늘을 어찌가 야단치니 전 그래도 갑니다. 태도가 어떻죠?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하루는 새 지팡이를 맞춰서 하늘을 가리라 하고 어딘지 새 지팡이가 닳도록 가면 하늘가가 있겠지 했어. 그래 쭉 간다고 간 것이 바다에 나섰어. 무변대에 바다를 갈 재간이 있어야지. 아니야 틀렸군. 이건 나중이고. 다시 이야기 돌아와요. 그래 간다고 가니까 배는 고픈데 키와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야겠다 하고 주인을 찾으니 밥해 먹는 여자가 나온단 말이야. 나 여기서 잠고 가야겠다 하고 대문간 방을 얻어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으니 주인이란 젊은 여자인데 식모하고만 살고 있었어. 저녁 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사는 도령인데 어디를 가오? 난 아무데 사는데 난 그 집의 막내요. 농사를 지으면 얻어먹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구걸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야. 집시를 삼으면 사니 그 이유를 알고자 원정 가고 등장 가는 길이요. 등장이라는 거는 원래는 관청에 하소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관청은 아니고 신을 찾아가서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럼 가시는 길이면 기왕 가는 길이면 내 원정을 좀 들여다 주시오. 뭐요? 이 앞들이 이 앞들에서 이제 대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거를 여시고 이 앞들이 다 내 것인데 좀 부자예요. 남편을 얻기만 하면 죽어서 만날 과부가 되니 내 원정을 얻어다 주시오. 그러시오 하고 놔두시면 자 이제 과제가 나온 거죠. 이 일을 해결해야 돼. 그 과제와 승낙.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예. 자 하고 밥을 먹고 갔지. 그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다음. 그래. 바다에 달하니. 자 아까 처음에 지금 말을 한번 잘못했죠. 이제 드디어 바다에 온 거예요. 바다에 달하니 갈 길이 없어 방황을 하다 보니까 조그만 배가 있어서 타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무변대로 가니 복판에 한 뾰족한 산이 있는데 거기다 내거든. 그 산 꼭대기에 무엇이 맥방석만치 번들번들한 것이 있어 보니까 용이 못된 이무기야. 이무기네 뭐하세요. 그래 그때는 뱀도 말을 했던지 뚜루루 일어서며 웬 사람이 여기로 오느냐. 그래 내가 옥황상제께 원정을 하러 하늘을 가는 길이오. 그럼 해서 또 대가로 열어요. 그럼 내가 하늘을 가도록 해줄 테니까 나는 득천기회 그러니까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 득천기회가 넘었는데도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 원정을 들어다 달라고 해서 그러마 하고 담아요. 이거 뭡니까? 과제와 승낙이 또 한 번 나타났죠. 그래서 밑줄 입으로 안개를 뿜어 무지개 다리를 만들어준 덕에 하늘을 올라가니라니까 뭐가 나왔어?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 얘 덕분에 하늘을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무기는 조력자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주몽 실화에 나왔던 마리, 오이, 협보 이런 조력자랑 비슷하죠. 물론 좀 넓게 보면 알을 감싸줬던 새들도 조력자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옛날 이야기에는 이렇게 조력자가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늘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있는 곳에 갔어. 제가 원정을 왔습니다. 어찌 왔느냐. 그래, 저희 사부자는 복을 얻지 마련하셨습니까? 농사 지으면 밥 못 먹고 집신을 삼아야 겨우 살아가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밑줄, 너희는 그밖에 복을 마련할 길이 없어. 그 한마디로 그냥 니네 팔자야. 니네는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옥황상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론적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다. 오늘 현지가 한마디를 했나? 오늘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했네요. 네. 오늘 기운이 없네 진짜. 지금 이 교실의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어요. 아, 괜찮아요. 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운을 올려다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밖에 복을 마련할 길이 없어. 편하면 일찍 죽으니 그런다. 저희 복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무데 사는 과택 여자, 과부집은 어찌 그럽니까? 그 여자는 아무 때라도 바로 하세요.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해로하고 살지. 이게 바로 과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의주가 없는 남편은 죽는다. 그 암흑에 사는 이무기는 왜 승천을 못합니까? 그놈은 욕심이 많아서 바로 하세요. 여의주를 하라면 득천할 것. 이것도 과제 해결 방안이죠. 그러니까 애가 욕심이 많아서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를 가져서 못 올라간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방안이 어떻게 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래서 뒷줄, 제 것은 못 알고 남의 원정만 듣고 도로 나왔어요. 자기가 왜 복이 없는지에 대한 답은 구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과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도로 나와서 무지개 다리로, 우리가 원래 이제 무지개 다리라고 하면 사실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강아지가 다리를 절다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했더니, 그 그림 그려준 사람이 있던데, 뭘 그려주세요 하면 그려주는데 무지개 다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다리가 다쳐도 잘 올라가더라고. 반응 왜 이러죠? 너무 감동적인.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아, 자, 미안해 내가. 자, 그래서 무지개 다리로 와서 그것을 타고 내려오니 이무기가, 그래 뭐라더냐? 용님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가 두 개라면서요. 날 하나 주시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럼 그래라 하고 한 개를 주니 이내 득천이야. 하늘로 올라와서 용이 됐어. 그 배에 앉아서 바람으로 딱 가서 그 여자한테로 간 여자가 부르니, 아무 때라도 여의주를 얻은 남편을 얻어야 100년 해로한다니. 아, 잘못 얘기했구나.
목소리를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아무 데라도 여인줄로 든다 별로도 백노예로 한다니 내가 가졌으니 나하고 살자. 이래서 여자 없고 의복을 차반하고 자기 집으로 와서 제 부형을 보니 놀라더래. 그래 잘 살았어. 증거물이 없죠? 민담입니다. 잘 살았대요. 행복하게 끝났네요. 네, 여기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재밌다. 옛날 얘기. 아 근데 오늘 안 온 애들 이거 어떻게 주지 이거? 자꾸 근데 나오잖아. 영어는 오잖아요. 은퇴는 없는데. 오늘 양성 나왔으면 일주일 내내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아 그렇죠. 고민이네. 그 PDF로 윤성이는 자 어쨌든 그러면 뭐야? 피해진다. 안 돼 뭘? 안 돼. 야 지금 영상 찍은 지 30분밖에 안 됐어. 50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같은 거. 인정. 그래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같은 거. 자 전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3교시가 짧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왜 힘들지? 2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2번 문제. 힘드시면 청소년 체조 한번 하세요. 딴딴딴딴딴 따라다라단딴딴 딴딴딴 딴딴딴딴딴 따라다라단딴딴 딴딴딴. 건강 싫은데 부정당한 기분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선생님을 보니까 똥 나오는 기분이라는 뭐라고요? 아니 방금 쌤한테 조종당한 기분. 조정당한 느낌이야.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나는 똥 나오는 기분이라서 똥 나오는 기분이 뭐 나쁠 수도 있죠. 예, 이제 화장실에 앉지 못했는데 예,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자, 여러분 문제 2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차피 3교시가 짧아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힘냅시다. 그럼 20분이 짧아지나요? 아, 그럼요. 뭐 그 정도 짧을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기분이 이제 3교시가 50분이 아니라 30분 같은, 50분 같은 30분이 될 수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에다가 밑줄을 좀 치도록 하죠. 전설은 신화와 달리 신분과 능력이 평범하거나 비범하다 해도 평범한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여기서 신화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신화는 비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주모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리왕은요. 유리왕 선언을 보시면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나 진짜 난 뭐 가방에서 뭐 꺼내다가 2번 문제 보라고. 2번 문제 그 116쪽이라고 돼 있는 부분 거기 밑줄 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아니 두 번째 줄까지. 이렇게 먹을 걸 많이 듣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아니 위대한 신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전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설과 신화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증거물의 범위가 신화는 엄청 포괄적이고 넓고요. 전설은 좀 구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전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계속 읽어볼게요. 자, 또한 허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증거물, 자, 증거물 동그라미. 증거물이 남아있어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는 신빙성 동그라미.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주로 지명이나 타, 불상 및 사찰과 같은 밑줄 건축물 등의 유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신의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조신의 꿈? 저 네모의 꿈밖에 못 들어봤어요. 주위 둘러보면 모두 다 옛날 신라시대 때 세달사, 지금의 흥교사다.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지리지, 맞아, 지리는데요. 명주에 난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입니다. 강원도네요. 또 우수주 영연에 날명군이 있는데 본래는 나리군으로 지금의 강주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입니다. 모르겠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난리군이 어디 곳이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거야.
어딘지 모르겠어. 안 중요함. 본사에서는, 자, 본사는 원래 어떤, 뭐랄까, 본점. 아시겠죠? 자,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을 벌인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습니다. 장원이라는 건 아까 뭐 금방 지나가긴 했는데요. 그 절에서 관리하는 땅을 말합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멍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승려가 여자를 좋아하면 되냐고? 안 되죠. 네,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토마토 김밥에서 참치김밥을 드시는 스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참치김밥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필 참치를 먹지? 그냥 샐러드 김밥을 먹으면 되잖아. 샐러드 김밥 있어요? 있죠? 나 어제도 먹었어요. 진짜요? 빨간색 3,500원. 빨간색 먹는 주먹 아, 맞아요. 토마토 김밥은 진짜 그 주먹밥이 근데 믹스가 맛있어요. 네. 맞아요. 참치랑 김치랑 쫙 들어가. 아, 진짜 맛있어요. 너무 좋아. 자, 다음. 근데 스님한테 여쭤보지 그래요. 왜 참치김밥을 드세요? 안 돼요. 그걸 왜 물어봐. 자, 그래서 밑줄 하세요.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스님이. 이런 걸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죠? 자, 세속적 욕망을 끊기 어렵죠.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해달라.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습니다. 아니, 안 들어줄 거 아니야, 당연히. 조실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점을 들어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더니 선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지요? 꿈의 앞에 사선을 2개를 거두시면 여기서부터 무슨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 꿈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임몽? 임몽이 이루어졌죠? 꿈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꿈속에 들어가기 전이 뭐야? 현실이지. 이 현실은 넓게 봤을 때 액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외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내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 부분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필기를 했듯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아, 그래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같이 죽자, 이건 아니고, 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년을 살면서 자식을 두었어. 와, 40년 살았어? 그러나 집이라고는 내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화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밑줄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타났어.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10년 동안 추회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연명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어. 밑줄합니다. 조씨는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었어요. 자, 첫째 아들을 이제 묻었어. 그리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에서 꺽쇠.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도 아프다고 울며 드러누웠습니다. 받아보세요. 뭐 별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설상가상이고요. 어디까지? 울며 들어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눠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벽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받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꺽쇠.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시면 인생 무상이죠. 모든 것은 허무하죠. 이 버들솜이라는 것은 이 버드나무에 꽃이 피우려면 이제 꽃 이삭이 먼저 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날리게 되는 솜털 같은 걸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는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밑줄 한번 합니다.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따라가고. 그럴 수. 언제까지 할 거야? 좋아. 아, 내가 이거랑 염, 량, 세, 태라고 하는데요. 염이라는 것은 뜨거운 걸 말하고요. 량이라는 것은 서늘한 걸 말합니다. 뜨거운 것과 서늘한 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 이 사람, 이럴 때는 야 이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기회를 보는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이제 염량세태라고 합니다. 자,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눠 드리고 떠나려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앞에 사선을 넣어주시면 꿈을 깼죠. 뭐라 그러죠? 강몽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안쪽은 내화라고 있습니다. 이 내화는 이제 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꿈 부분은요 욕망을 실현했죠.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욕망을 실현하게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다는 걸 알았습니까? 인생은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의 계기가 나타났다는 점. 이거 그 Y 한국사 신화와 전설 그게 나왔어.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꺽쇠,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받으시면 자 여기서 이제 꿈속에 고난을 통해 인생 무상을 깨달았죠? 어디까지 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다가
꿈을 꿨고 꿈속에서 인생을 쫙 살다가 돌아와서 인생 무상을 깨달았어. 이거 어떤 소설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스님이기도 하고 불교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이거 어떤 거랑 똑같은데 지금 구조가 베이크드 브레드 잘못 얘기했다. 베이크드 드림 구운 몽 구운 몽이랑 비슷하죠? 자, 그다음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 미륵이 나왔습니다. 아까 첫째 아들이 죽었다며 거기를 팠더니 돌 미륵이 나온 거예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지었습니다. 정토사 동그라미 하세요. 뭐에 해당하죠? 증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절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절을 사원 또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밝혀주는 사원, 연기, 설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신기감. 설화의 특성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게 미완의 결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전설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쉬는 시간.